지금 다양한 것도 이제 소소하게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거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앞으로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이나 이런 게 좀 더 잘 되는 그 한쪽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도 배달 전문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배달이 주잖아요. 여기는 피자 알볼로 같은 경우는 배달이 주고 이거는 사이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 매장에 테이크아웃이라든가 배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달을 굳이 안 하더라도 손님들을 유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테이크아웃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시급이 이제 점점 올라가잖아요. 2020년에는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1만 원 시대가 된다 그러잖아요. 시간당. 그러면은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인원을 감축하면 기존에 사람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게 될 건데, 그러면 분명히 판매 수익이 높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한 거는 매장에 분명히 테이크아웃이라든가 판매할 수 있는 이익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다음 달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 달부터 좀 포장 매출을 많이 증대시키려고 그래요. 배달은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좀 포장 매출을 좀 더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가격을 할인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싸게 주는 게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만약에 그거 매장에서 식사를 하시면은 순댓국 원래 순대 한 접시가 10,000원인데 5,000원에 해주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저는 세트 메뉴로 많이 묶으려고 그래요. 순댓국 2인분 포장시 순대 한 접시 6,000원, 10,000원짜리가 6,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배달 메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 메뉴는 홀에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부터 실험을 해봤어. 손님들한테 순댓국 2인분을 사시는데 사장님 여기 순대 한 접시 시키시면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요? 남거든 솔직히 순대요. 많이 남아요. 마진. 솔직히 순댓국보다 순대가 마진이 훨씬 좋아요. 그렇게 유입을 하니까 손님들이 그래 나도 그렇게 줘요. 2만원짜리도 줘요. 왜냐면 6,000원짜리가 한 개가 아니라 하루 10개 팔면 6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르바이트라든가. 그런 식으로 자꾸 이익 창출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작은 금액이지만 매출을 계속 늘려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은. 그러니까 보통 영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음식 잘 팔면 되고 뭐 잘하면 되겠지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제가 슈퍼바이저 분들 저희 가게 잘 오시는 분들 계세요. 만나서 물어봐요. 슈퍼바이저 솔직히 처음에 그분들이 뭐 하는지 잘 몰랐어요. 슈퍼바이저라 해서 슈퍼바이저 뭘까 물어보면은 매뉴얼 할 때 다 알려주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매장에서 잘 돌아가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매장에 매출이 있어야지만 그 매장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 상권이지만 어떻게 해서 외부 손님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자, 우리 집 서간의 순댓국, 솔직히 순댓국 이 주변에도 엄청 많아요. 근데 저희 집을 굳이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저희 서간의 순댓국 이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오늘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브랜드가 없어가지고. 네. 저희 집에 오면은 순댓국을 못 먹고 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알면은, 저를 알게 되면은 저 순댓국 안 줘요. 그냥 요리사다 보니까 나름대로 코스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제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제 페이스북 들어와 보시면은 보실 수 있어요. 매장에 없는 메뉴를 많이 해줘요. 뭐 순대 샐러드라든가 순대 튀김, 그리고 뭐 코스 요리식으로 맞춰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소문을 타서 타 지에서 이렇게 많이 오세요. 보러. 한식인데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그거는 이제 VIP들만 주는 건데 그쵸, 그거 보고 오면 그분들 그거 못 먹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제가 지금 거기서 예. 이제 나름대로의 저만의 그런 실험과 하는 건데, 제가 다음 매장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메뉴에 넣고 싶어서 해보는 거예요. 네. 예. 그 질문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뭔가 한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이나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한식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한식 관점 맞습니다. 저희가 한식 그러면은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먹던 음식이다 보니까 조금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밑으로 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파스타.
파스타가 보통 얼마씩 받으면은 뭐 이렇게 저렴하게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10,000원? 8,000원? 자, 8,000원 위로. 10,000원 정도, 네. 10,000원, 10,000원 12,000원, 11,000원 싸다. 근데 칼국수를 12,000원 받으면은 아니면 쫄면을 12,000원 받아요. 안 먹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먹죠. 솔직히 들어가는 원재료는 뭐 이렇게 속 안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제일 쉽게 얘기해서 뭐 알리오 올리오 뭐 그런 거 그냥 마늘, 베이컨 아니면 그런 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건 보통 스킬이 들어갔기 때문에 15,000원 이상씩 받아요. 그래도 그냥 맛있게 드세요. 근데 쫄면은 5,000원 넘어가면 안 돼요. 싫어요. 5,000원 넘어가면 아씨 왜 이렇게 비싸? 뭐 들어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한식이 그러니까 좀 생각 자체도 많이 바꿔야 되겠지만 원재료를 담음새도 담음새지만 좀 더 이렇게 그 스텐이 아니라 뭐 사기 그릇을 쓴다든가 같은 음식이지만 나중에 한번 자기네 업장이나 가서 한번 보세요. 이 뭐 그냥 라면이라도 냄비에 담은 거랑 사기 그릇에 담은 거랑 뭐 유기 그릇에 담은 거랑 다 틀려요. 금액 자체도. 그 김유진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공깃밥을 그냥 밥을 밥공기에 담으면 1,000원짜리고 사기 그릇에 담으면 2,000원짜리고 2,000원짜리에 4,000원짜리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2,000원짜리 그냥 1,000원짜리 밥을 4,000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가마솥밥은 2,000원 2,000원에 더 추가를 하면 4,000원이 될 수가 있어요. 돌솥에 넣나요? 자,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곤드레 안 비싸요. 곤드레 뭐 1kg 해봤자 한 3,000원이면 살 거야 아마. 곤드레 넣으면은 1,000원짜리 밥이 4,000원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시켜 먹어요. 그렇게 자꾸 매출을 증대시키고 손님들한테 이 집은 뭔가 틀린 것 같아. 반찬 담음새도 한 번 더 오고 싶어. 그냥 김치 깍두기가 아니라 김치 깍두기 담더라도 R&D한테 얘기를 해. 야, 그냥 깍두기 담지 말고 좀 새로 만들어봐. 저희는 깍두기를 사골 국물에 담아요. 그 풀을 쓸 때 보통 풀을 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골 기본 베이스를 우린 사골 많이 끓이니까 그 물을 사골 국물을 가지고 깍두기 담아요. 그러면은 익으면서 깊은 맛이 나는데 그 맛이 좀 틀려요. 다른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깍두기인데 좀 맛이 틀린 것 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식은 앞으로 좀 이제 분식집 개념이 아니라 레스토랑처럼 좀 많이 바뀌었으면 해요. 이렇게 좀 이쁜 가게에서 백반이 아니라 한식 그럼 자꾸 백반만 생각하잖아요. 6,000원짜리 밥. 한식은 6,000원이 넘으면 안 돼. 근데 이제는 저희가 좀 바꿔야 돼요. 이런 체인점 회사들이, 그러니까 한식 프랜차이즈업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이쁘게 하고 더 맛있게 하고 좀 많이 바꿔줬으면 해요. 그래야지. 예. 그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난 게 뭐 여기 홍원사 대표님이 계셔서 그런 건 아닌데 그 요리사들의 환경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생각을 좀 해보신 적 있어요? 동선이나 환경이나 설비나 이런 거. 네,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일하지만 동선이 제일 중요해요. 그 매장에 돈을 벌어주고 안 벌어주는 동선이 동선. 내가 한 발자국 더 가고 덜 가고에 따라서 사람을 더 쓰고 안 쓰고의 차이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저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점심시간에 보통 반찬을 세팅해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국밥집이 특히 그래요. 어떤 거냐면은 자 국밥집 여기 국밥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릇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릇을 어떻게 해줘요? 여기다가 그냥 다 쫙 올려놔요. 그릇을요. 대부분 국밥집에서 밥을 하면은 저는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매장에. 그 뷔페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뷔페가 아니라 어디죠? 뭐 사우나 가면 그 배식구가 따로 있잖아요. 꼽는 배식구가. 그렇죠? 그럼 점심시간에 우리 이모들한테 얘기해요. 자, 반찬 싸놔라. 쫙 싸놔 이렇게요. 그다음에 점심 손님 오잖아요. 우리 테이블 11개밖에 없고 혼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언제 담고 나 언제 담고 우선 기본 세팅을 해놔요. 그럼 담아서 주는 거죠. 그리고 나갈 때도 잔뜩 안 싸도 돼요. 여기다가 꽂아놓으면 돼요. 꽂아놓고 바쁜 거 하나하나씩 주방에 치면 돼요. 그럼 그 동선이에요. 왜냐면 저 싱크대는 작은 게 테이블 11개 한 번에 들어오면 뚝배기 이만큼 쌓아야 돼요. 근데 여기다 꽂아놔. 자, 손님 다 빠지면은 천천히 하면 돼. 설거지 그냥 둘이서 천천히 하면 돼. 굳이 그거를 막 잔뜩 쌓아놓고 자리도 없는데 그러면 막 아줌마 짜증내 막 승질내 막 그러면 또 주인 와갖고
바깥 사람 가지고 좀 먹고 좀 먹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동선이 왜 나오냐면은 내가 한 템포라도 일하는 거 그걸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되게 편하거든요. 요거 하나 만들어주다가 마지막에 되게 좋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뷔페라든가 아니 뷔페가 아니라 사우나든가 가면은 분명 이게 있어요. 그리고 푸드코트 가면 한쪽에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치워놓잖아요. 저는 앞으로 10,000원 시대가 되면은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자, 들어올 때 표 내가 그거 사가지고 끊어서 자 받아서 같이 꽂아놔. 그 대신 7,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력이 주니까. 그리고 카운터 같은 경우도 계산 다 했잖아. 그럼 필요 없거든. 주방에 하나, 우리 한 분 나중에 나가고 테이블 청소하는 분 이분만 있으면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생각의 차이지만 또 보는 관점의 차이고, 저도 방송을 보고 뭘 보고 해서 자꾸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 마케팅이나 이런 거 좀 모르니까 그걸 어디서 보냐면 페이스북에서 보는 거예요. 정말 다 막 찍어봐요. 사진 찍어보고 내가 찍어보고 방송도 해보고 그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목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 제가 한 달에 얼마 벌 것 같아요? 2개 매장 합쳐서요? 아니 하나의 매장. 수익으로요? 네, 저 직원 1명 썼을 때. 직원 1명이었을 때. 너가 불렀어요? 많이 부른 것 같고, 저 솔직히 저희 매장 순대국집 테이블 11개 놓고 한 달에 800씩 갖고 왔어요. 그래도 2명에서 일하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게 와이프한테 줘도 제가 즐겁지가 않았어요. 즐겁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 몸이 피곤해 정말. 근데 요즘에 너무 즐거워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요. 더 가져가는데 즐거운 게 뭐냐면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내가 밖에도 나갈 수 있고 여기도 올 수도 있고 누구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너무 이것만 해야 돼. 오늘 이만큼 팔아야 돼. 오늘 100만 원 팔아야 돼. 무조건 100만 원 찍어야지. 100만 원 팔 때까지 집에 안 가야지.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내 하루 먹고 100만 원 팔 때까지 안 간다. 내일 120만 원 팔면 되지. 근데 이게 근데 내일 가는데 80만 원 팔면 어떡해? 그 다음 날 140 팔면 되지. 뭐 그런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 업장에 얼만큼 정성을 쏟은가에 따라 매출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요. 자리 좀 정리한 다음에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할 건데요. 마지막 질문은 권영국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시간은 좀 걸리셨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행보들, 그러니까 이제 매장도 운영하고 매장의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시도들도 하고 뭐 술도 팔고 전통주의에 대한 식견도 높고 또 뭐 지금 여러 가지도 강의도 하시고 뭐 클래스도 열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지금 셰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요새 좀 셰프분들이 사실은 페북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두각을 많이 나타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뭐 좋아요 막 300~400개 찍혀 있는 셰프들 되게 많고 유명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셰프들한테 반응을 많이 하는 거,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 셰프들이 크루를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뭐 원데이 뭐 이런 팝업 레스토랑도 열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크리에이터 혹은 셀럽 혹은 뭐 이런 자기 컨텐츠, 음식이라는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뭔가 마케팅이나 이런 확장성 있게 여러 가지들을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매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좋은 뭐라 그러죠? 본보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셰프들이 나아갈 방향 같은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셰프들도 사람이고 분명히 자기 매장을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평생 직장을 해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왜냐면 일반 업장들이 한식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매장이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미슐랭이라든가 이런 업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전통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업장에 오래 일을 할 수 있고 평생 직장이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복지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나도 편안하게 일을 하고 하겠는데, 우리 셰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하네요. 네.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매출에 따라 내가 불안해해야 되고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1살, 2살 먹으면서 30이 넘어가니까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를 그만뒀을 때는 뭘 해야 될까?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결혼을 하고 이제 뭐 아기를 낳고 하다 보면은 안정적인 직장이 돼야 되는데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부럽게만 이렇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 건 월급이 나오고 또박또박 나오고 그러는데 생각이 언제 바뀌었냐면은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뭐 음식만 하면 안 된다. 음식을 하면서 홀도 나가야 된다. 홀도 나가서 서빙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뭐 슈퍼바이저 있으면 불러가지고 야 손님들이 싫어하는 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 뭐 세금 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는지, 그 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부가세 내고 종합소득세 내고 1년에 뭐 얼마를 내고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장사를 하려고 제가 차렸어. 야, 난 부대찌개 한다. 부대찌개집 차렸어 이제요. 차려하고 장사했어요. 손님 오기를 기다려 이제. 왔어. 근데 아무것도 몰라. 손님만 받을 줄 알았지. 세금 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마상 할 때도 처음에 할 때도 말했지만 그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야, 장사는 손님만 받는 게 다야. 음식만 잘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끼리 모였으면은 자 나는 음식을 하지만 이 사람들 마케팅 이것도 배워야 돼, 저것도 배워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요즘에는 그래도 외식조리학과가 많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우리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훨씬 좋은 뭐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복지라든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앞으로는 이제 자기 매장을 분명히 할 거예요. 셰프들도 하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일을 했으면 제 후배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순대국밥집하고 그 고깃집 운영하고 네.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5년이나 10년 후 플랜을 좀 제가 듣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그 현재 이제 저희 쪽에서 혼밥이 이제 이제 조금 혼족들이 이제 좀 계속 하고 있어서 프랜차이즈도 그쪽으로 좀 많이 나오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저희 편의점 한식 이제 뭐 네. 구매자 도시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세대 이제 한식의 이제 유행성을 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한 가지는 개인적인 플랜하고요, 대표님의.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한식이 이제 그런 홈밀푸드하고 이제 경쟁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더 좀 추가가 되어야 될지 그 부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단어예요. HMI 시대. 그러니까 이제 혼자 집에서도 가정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저희도 순댓국을 제조업을 해서 판매를 해요. 지금 아직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요리버리를 통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솔직히 저희 순댓국 배달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저도 국밥집을 하고는 있지만 제조업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요. 식품 가공업. 이거를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전화 한 통 하나, 문자 하나 하면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거. 내일 당장 나 순댓국 먹고 싶어? 시키면 내일 오는 거야. 서관의 순댓국이. 내가 굳이 매장을 가지 않아도 돼. 그래서 요즘 계속 저는 하는 게 식당을 보더라도 팔고 싶은 거보다는 자꾸 제조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자, 만약에 닭갈비집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원팩으로 만들지?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은 제가 가공업 사업자는 있어요. 가공업 사업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매장을 운영하는 한쪽 코너를 만들어서 공장에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에 되는 거 아니고 첫 해는 공장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팩.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마트를 많이 가봐요. 솔직히 아까 말한 것처럼 마트를 많이 가보거든요. 마트에 가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HMR 뭐 이런 원팩 시스템 다 나와 있어요. 막 하다못해 초마 짬뽕서부터 해가지고 뭐, 근데 솔직한 말로 사 먹어보면 있잖아요. 그냥 뭐 썩 편하다, 괜찮네, 그냥 한 끼 먹기로는. 앞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잘하는 집 거 마트에만 가서도 판매할 수 있는 거, 그럼 체인점이 아마 제일 먼저 하겠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 매장 같은 경우도요 좀 그런 거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테이크아웃,
이런 포장 용기서부터 나만의 그 띠지라든가 뭐 이런 거를 아마 다들 갖춰 두고 계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로 포장 하나만 달리했을 뿐인데 뭐 바로다 김 선생 요즘 김밥 포장하면 다들 은박지 싸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니잖아요. 김밥을 포장을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하게 놓고 보이게끔 놓고 디테일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판매율도 높고, 그리고 김밥을 보통 써는 게 칼로 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바로다 김 선생 같은 경우 칼로 안 썰고 그 자동으로 써는 기계로 썰잖아요. 그리고 30분마다 날 갈아주면 되고. 월간 식당 보면은 그렇게 바뀌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시스템을 이제 칼이 아닌 칼날로 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 좀 일찍 왔을 때 책을 좀 봤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디테일이구나. 손님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김밥집은 썰어야 되는데 안 썰고 이렇게 담아서 미리미리 담아서 손님들 봤을 때 한쪽 진열장에 놔두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도 일반 매장에도 항상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국밥집을 운영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 제조업을 하고 싶어요. 내가 집에서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이 그러잖아요.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내 통장에는 잔고가 쌓여야 한다고. 저도 집에서 잠을 자고 있지,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2,000개가 들어오더라도 그거 다 돈이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제 앞으로 한식당들은 그런 포장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고, 저는 앞으로 솔직히 제조업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세요. 예. 네, 조상입니다. 사실 그 한식 관련해서는 크게 뭐 경력이 있다거나 경험이 많지는 않았지만 한식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오늘 강의를 참석했습니다. 그 일반 요식업종 중에서도 유독 한식업종이 그 폐업률이 일반 요식업 중에서도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전율이 높고 한식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기를 고민을 하고서 참석을 했는데요. 글쎄 뭐 대표님께 해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중에 생각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일반 한식집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일반 고객들이 한식에 대한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한식에 대한 그런 특징, 그러니까 자기 집만의 강점을 못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맛 부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고객들은 맛이 없는데, 고객들은 특별하지 않은데 사장님은 맛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먹어본 한식의 맛인데 사장님은 본인의 맛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보실 수 같아요. 그런 집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기를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런 집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당신네 집 정말 맛없습니다. 라는 사람 어떻게 해줄까요? 그걸 보여주는 게 제일 답인 것 같아요. 그분을 모시고 잘 되는 가게 매장을 가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음식을 블라인드 테이스팅처럼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같은 김치찌개 가지고, 자 사장님 봐봐요. 제가 똑같은 김치찌개를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고 두 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걸 많이 해요. 자, 넌 맛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 4명 중에 3명 이상 맛있다고 하는데 니꺼 인정해줄게. 그래 해봐요. 그 양식 갖다 놔요. 여기 한 거 아까 대표님 말한 업장 갖다 놓고 사람을 불러서 먹어보라 그래요. 2개를 판단했을 때. 그러면은 답 그냥 나와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되게 맛이 없긴 없나 보다. 주변의 분들이 맛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게, 그러면 안 되지. 지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테스팅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메뉴를 가지고 잘 되는 집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되는 집에 가서 보라 그래요. 자, 당신이 하루에 100만 원 파는 거랑 여기서 100만 원 파는 거랑 봐. 여기는 1시간 만에 100만 원 파는데 당신이 하루 종일 100만 원 파잖아. 차이가 뭐냐고 그분한테 도리어 물어봐요. 여기가 왜 잘 되는 거 아니냐고. 뭐 별로 그냥 없는데 한번 먹어보라고 저 음식을. 그럼 우리 것도 별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고집은 꺾기가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한번 밑바닥까지 쳐봐야지 그걸 알지, 절실함을 느껴야지도 하는 것 같아요. 절실함이 없으면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절실함이 없잖아요. 절실함이 있어가지고. 같은 고민의 사례가 있어서 네네. 혹시 대표님의
현명하신 방법이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마케팅 작업을 하고 있고 좀 프랜차이즈 본사 좀 제대로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하잖아요. 막 신규 구매가 어떻고 재구매가 어떻고. 근데 그거는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일반적일 거고 그냥 개인이 매장 운영하면 사실 그런 걸 하기 힘들 것 같은데. 포스를 자료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포스를 찍어서 오늘 순댓국 몇 개 나갔나, 설렁탕 몇 개 나갔나, 뭐가 몇 개 나갔나 보고 안 되는 메뉴는 좀 빼요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본 게 어디냐면 배달 시스템에서 한 달에 100개 이상 안 나가면 뺐어요 무조건 메뉴. 그러다가 저희 나중에 배달의 민족 들어가셔서 저희 서간의 순댓국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솔직히 메뉴 되게 많아요. 근데 메뉴는 한 40가지 넘어. 근데 알고 보면 그 메뉴 10가지밖에 안 돼요. 10가지를 가지고 다 섞어 놓은 거야 이제. 순댓국 플러스 순대 한 접시, 순댓국 플러스 머릿고기, 뭐 그런 식으로 막 다 메뉴를 막 섞어놨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한 달, 그러니까 포스를 많이 활용하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즘 포스가 잘 돼 있잖아요. 이 매출을 봐도 이렇게 분류별로 나와 있잖아요. 또 시간대별로 우리가 언제 손님이 가장 많고 언제 적은지, 그러면은 언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어느 시간대 접점 때 손님들이 봐야 되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시간 타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 포장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간 타임에서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3시에 5시 사이에 뭐 순대를 포장하면은 뭐 할인이 아니지만 세트 메뉴를 묶었을 때 이때만 판매하는 거. 그리고 주말에 판매했을 때 금액 올릴 수 있는 뭐 주말 판매 이런 거. 일반 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그다음 밖에 피사체, 그다음 배너 이런 걸 같이 접목하면은 그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자, 나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광고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무료 시식 뭐 이런 거. 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눈에 보는 거는 포스. 저는 포스라고 그냥 포스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브랜드를 2개 정도 지금 이제 좀 길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가장 좀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궁금했던 건 그 소비자나 아니면 뭐 고객들이 방문했을 때 이제 어떻게 기억이 됐으면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다양한 사업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커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저는 2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 가족들한테 먹이고 싶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포장 판매를 유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저는 항상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제 식구들이랑 와이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못 먹지 않고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야, 이것도 포장해 가야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희 매장에 오는 손님들은 포장을 하게끔 유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매장에 문구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지웠는데 내 어머니를, 그러니까 내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자 하고 사골국물 3리터 12,000원 막 그렇게 해놨어. 그러면 되게 많이 사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매장에 왔을 때 재방문 유도라든가 좀 포장, 내 가족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팔았으면 하는 게 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써놓은 분도 계세요. 내 새끼에게 못 먹이는 음식은 팔지도 않는다. 이게 전 되게 와닿았어요. 저도 내 새끼한테 못 먹이는 음식은 손님들한테도 팔고 싶지 않아요 별로. 그리고 앞으로 아까 또 어떤 것이 두 번째가? 그 앞으로 이제 주 브랜드에 대한 방향성이나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고깃집을 신경을 솔직히 못 써요. 순댓국 하나만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고깃집이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번에 왜냐하면 저가 삼겹살도 많이 나오고 그런 무한 리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뭘 해도 경쟁이 안 돼. 동네다 보니까 저희 앞에 집에 장터 삼겹살이라고 생겼는데 밑반찬은 저희 집을 못 따라가는데 사람들은 가격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뺏겨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좋은 고기는 판매는 하는데 사이드로 한번 다른 걸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구성이랑 이런 거를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순댓국도 마찬가지지만 순댓국은 순대실록처럼 그런 스토리를 입혀볼 거고, 고깃집은 이제 지역 스토리를 많이 활용을 할까 그래요. 밥도 밥이지만
고기 자체를 뭐 제주산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스토리 있는 고깃집. 이 집에는 이것 때문에 와야 돼. 그리고 밑반찬 하나 먹더라도 그 시그니처. 이 집은 막 볶음김치가 맛있어. 고기에 싸 먹으면 뭐 최고야. 지금 같으면 요즘에 뭐 명이나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좀 새로운 뭐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제 생각은.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혹시 질문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 안 계시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귀한 시간 해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솔직히 제가 뭐 얘기를 잘 하는 편은 아니고 좀 이렇게 질질 끈 것 같은데 강의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제 그러니까 현장에서 배운 걸 그대로 얘기해 드렸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이 계기를 통해 갖고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뭐 어떻는지도 듣고 싶고 어떤 분인지도 궁금하고 이 모임 이후로 저도 공유 FC 자주 나올 거고요. 네, 좋은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나중에 제가 궁금하시면은 저희 모임 한식 맛있는 상상 나오셔가지고 저희 모임이 어떤 데인지를 한번 와서 보시면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오다가 차에 라디오를 들었어요. 이제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와서 보시면 한박상 이런 데구나.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제가 한번 초대할 테니까 저희 모임 한번 나와보세요. 감사합니다.